엄청 설레이는 연애 이야기가 공개됐죠. 바로 넷플릭스의 이 사랑 통역되나요입니다. 김선호 배우의 여리여리한 솜사탕 같은 부드러운 말투와 고윤정 배우 특유의 툭툭 내뱉는 말투가 정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둘의 얼굴 합이 미쳤어요. 이건 인정해야 될 부분이겠죠. 총 12부작이라 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캐릭터들 성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줄거리로 넘어갈게요. 무명 배우면서 영화 한 편으로 세계적으로 떠버리는 배우입니다. 겉보기엔 털털하고 밝아요. 말도 툭툭 내뱉고 농담도 잘 던지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고 속에는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아주 예민하죠.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줄거리 설명할 때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국어를 하는 통역사입니다. 진중하고 조용한 타입이에요.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이 절제되어 있습니다. 일과 사랑에 책임감이 과도할 정도로 강해요. 쉽게 다가가지 않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지키는 스타일입니다. 좋아해도 상대방의 인생을 흔들까봐 한 발 물러서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정말 설렙니다. 이제 결말까지 이어지는 줄거리 쭉 말씀드리고 분석 조금 해볼게요. 이 진중한 통역사 주호진과 무명 배우 차모이는 일본에서 인연이 시작돼요. 차모이는 바람을 피고 잠적한 전 남친을 만나기 위해서 일본의 라멘집을 갑니다. 휴대폰 통역기에 의존해서 전 남친의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하려고 연습 중인데 바로 그 옆자리엔 주호진이 있었어요. 차모이는 주호진이 중국어로 된 팜플릿을 들고 있는 걸 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전혀 짐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울리는 소리, 카톡. 순간 분위기는 싸해지고 어떻게 중국 사람인 척 하냐고 따져 묻는 차무이. 어이가 없죠. 주호진은 자기가 중국 사람인 척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4개 국어를 할 줄 안다고,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맞받아치죠. 그때 이탈리아에서 온 가족들 중 한 명이 쓰러지고 호진에게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그때 호진은 이태리어와 일본어를 번갈아가며 말하면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주죠. 차모이는 그때 자신이 오해했음을 알고 호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면서 끝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결국 도와주기로 한 주호진. 차모이는 임신한 채 앉아있는 상대방 여자에게 화낼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행복하라고 말하지만 그 일본인 여자친구는 처음엔 불쌍한 척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싹 바꾸고 전남친과 자신이 먼저 만났고 그 전남친이 너랑 바람을 피운 것이라며 너는 불행을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며? 라고 무희를 모욕합니다. 이걸 주호진은 잠깐 고민을 하게 돼요. 하지만 무희는 이미 눈치를 챕니다. 다만 자존심 때문에 못 알아듣는 척 할 뿐이었죠. 이때 주호진이 나섭니다. 눈물을 흘릴 뻔한 무희를 안으면서 그 여자에게 우리는 연인이고 당신을 축하해주러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참 무례하네요. 라고 대신 한 방 날려줘요. 무희는 고마운 마음에 밥을 사려고 하지만 호진은 거절을 해요. 그리고 헤어지는 두 사람. 때마침 아까 구해준 이탈리아 가족이 감사의 의미로 2명이 먹을 수 있는 유명 레스토랑 식사권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호진의 과거가 살짝 드러나요. 그가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났던 한 여자, 생일 선물로 섬을 사달라고 했던 그 여자, 그가 좋아하는 여자가 지금 일본에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이 와요. 바로 그의 형으로부터요. 무희는 이 상황을 알고 주호진을 보내줍니다. 그 말을 들은 호진은 달려갑니다. 그 모습을 본 무희는 조금은 착잡해지고요. 주호진은 그 여자를 찾으러 가지만 전화 한 통으로 현실을 깨닫습니다. 바로 자신의 형의 여자친구라는 사실. 시간은 흐르고 무희는 공포영화 마지막 촬영을 하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6개월 동안 무의식 상태였어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있었어요. 차모이가 찍은 영화가 대박이 나고 특히 그녀가 연기한 좀비 도라미가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난 거죠. 몇천만 원짜리 반지를 끼고 화장실을 가도 될 정도로 유명해진 차모이.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헛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무희는 도라미를 보기 시작해요. 거울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요. 그리고 무희와 주호진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무희는 해외 잡지 인터뷰 현장에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통역으로 다시 나타난 주호진. 이 장면 진짜 설레요. 잡지사에서 여러 가지 질문 끝에 무희가 예전에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일본에서 호진을 찍은 사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주 멀리서 찍은 거기 때문에 호진의 얼굴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무희는 그냥 길을 알려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여행지에서 우연히 멋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설레는 일이기도 하네요 라고 말을 해요. 이거 플러팅 아닌가요? 그런데 인터뷰가 끝난 뒤 주호진은 무희에게 그 사진을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호진에게 설렘을 느끼고 있던 그녀는 지금 지우면 사람들이 더 의심할 거라고 말하죠. 주호진은 그렇다면 날짜라도 바꿀 수 없냐고 묻고 그럴 수 없다는 대답에 절망하는 표정을 짓는데요. 무희는 그 이유를 알고 설렘이 깨져요. 왜냐하면 그날 자신이 그 날짜에 거기 있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날 그 날짜는 그가 오래도록 짝사랑해왔던 형의 여자친구 신지선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무희 입장에서는 나랑 스캔들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 때문이었네 라는 생각에 질투 버튼이 제대로 눌려요. 그 여자가 누군지 궁금했던 차무희. 그래서 일부러 용모가 있는 척하면서 주호진에게 전화를 하는데 그때 눈치 없는 매니저가 무희가 호진과 통화하는 줄 모르고 그 여자의 이름을 말해버립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주호진은 화가 나죠. 사과를 하러 주호진의 집에 찾아간 무희. 그리고 주호진은 그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고 얼마 뒤 다시 만났을 땐 형의 여자친구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멀리서 보면서 응원할게요. 차무희와 선을 긋는 주호진. 이거는 그냥 완전히 끝나자는 얘기죠. 너하고는 아무런 1%의 희망도 없다. 실망하게 된 차무희. 그러나 별 도리가 없었죠. 도쿄 국제영화제에 온 차무희는 다시 도라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영이 보이면서 넘어질 뻔하고 그때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로맨틱가의 히로가 잡아주죠. 주호진 역시 일 때문에 일본에 있었는데 우연히 차무희와 같은 호텔에 묵게 됩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그런데 차무희가 호텔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요. 자신이 미친 것 같다고요. 그리고 주호진에게 도라미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걱정되는 주호진은 자신이 아는 의사에게 데려가고 통역을 하면서 차무희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자신은 사고 당시의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영이었기 때문에 그때 다친 뇌사고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만 듣고 약을 처방받아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히로를 만나는데 무희는 히로를 기억하지 못해요. 히로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죠.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자신을 모르는 사람 쳐다보듯이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 무희가 괘씸한 히로, 자신과 같이 엄청난 배우를 기억 못했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은 히로는 괜히 차무희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니까 차무희는 그 사실을 잘 몰라요. 그냥 자신을 좋아하는 팬 정도로만 생각하고 같이 셀카를 찍어주는데 그것 때문에 히로는 더 차무희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후 시작되는 연애 예능 로맨틱 트립. 일단 캐나다에서 시작되는데요. 주호진은 형과 짝사랑하는 여자의 결혼 소식에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통역사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돼요. 차무희, 히로 역시 우여곡절 끝에 합류하게 되고요. 일본 로맨스 왕자 히로와 좀비 도라미 차무희의 조합. 제작진은 이 둘이 만나면 무조건 히트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히로는 무희가 너무너무 싫어요. 무희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촬영에 임하지만 히로는 계속 삐딱선을 탑니다. 그러다 렌즈를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촬영을 거부하죠. 이 때문에 시간이 난 주호진은 용모가 있어서 시내에 나가려고 하고 호진에게 호감이 있던 무희는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곤 호진이 용모를 보는 사이 시내에서 놀고 있던 히로를 발견하죠. 렌즈를 잃어버려서 앞을 잘 못 본다는 놈이 시내에서 놀고 있으니 우리 차무희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그때 나타난 호진. 사실대로 말하라는 무희의 말에 어쩔 수 없이 히로가 무희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이것을 자신에게 숨긴 사람들에게 화가 난 무희는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히로가 촬영에 복귀하겠다고 통보를 해옵니다. 알고 보니까 호진이 시내에 나간 이유가 티켓을 구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히로가 좋아하는 경기의 티켓을 구해서 히로에게 딜을 한 거죠. 렌즈가 없으면 이 경기를 못 볼 테니 너는 렌즈를 찾은 것으로 해라. 그래서 히로는 다시 촬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무희가 걱정됐던 호진은 그녀를 찾아가지만 걱정과 다르게 그녀는 팬들과 아주 신나게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싫어도 잘 웃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다시 환한 모습으로 촬영에 임합니다. 아주 넉살 좋게 히로 앞에서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디밀어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히로가 이 모습을 보고 차무희에게 반한 거죠.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인데요.
털털한 모습과 그리고 밝은 에너지를 뿜는 무희의 모습을 보고 히로는 점점 그녀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히로가 툴툴대도 다 받아주는 무희. 히로는 무희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을 해요. 사실 무희는 일부러 키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건데 말이죠. 촬영 준비를 하던 중 무희는 우연히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게 돼요. 자신은 불행을 달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무희. 이런 걸 찾으면 괜히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차무희는 주호진에게 오로라를 보면 행운이 따르고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행운이 온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 평온한 분위기를 깨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신지선 PD가 나타난 거예요. 호진의 형과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결혼식은 어쩌고 여기까지 온 걸까요? 알고 보니 신지선은 남친이 이 결혼도 네가 원해서 하는 거라는 말에 그 길로 헤어지고 마침 김 PD에게 일이 생기자 자리를 메꾸기 위해 캐나다로 온 거였죠. 주호진의 짝사랑녀 신지선 PD가 캐나다에 나타나자 속이 상한 무희는 히로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말을 못 알아듣죠. 각자의 나라의 말로 얘기를 하니까 통할 리가 없어요. 웃긴 상황인데 히로는 무희가 던진 몇 개의 단어를 계속 떠올리면서 그녀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알아내려고 해요. 질투로 예민해진 차무희, 그리고 신지선이라는 존재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주호진. 각자의 이유는 다르지만 모두가 마음이 복잡한 상태입니다. 드디어 오로라를 보러 이동하는 이들. 과연 오로라를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호진은 접촉사고를 당하고 걱정되는 차무희, 촬영에 집중을 못한 상태에서 결국 촬영 때는 오로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촬영이 끝난 후 사고 수습을 하고 돌아온 주호진은 무희에게 밖으로 잠깐 나와보라고 해요. 촬영 내내 보이지 않았던 오로라가 뜬 거였어요. 오로라를 함께 보며 추억을 쌓아가는 두 사람. 이때를 계기로 이 둘은 더 감정이 깊어지게 돼요. 다음 날 촬영을 대기하는 동안 호진은 폭포를 보여주겠다고 무희를 데려가지만 길치인 호진은 찾지 못하죠. 하지만 폭포를 보지 못하면 뭐 어떻습니까? 이미 감정은 깊어졌는데요.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자, 이들의 사랑은 계속 될까요? 이렇게 무사히 캐나다에서 촬영을 마치고 일단 차무희는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오고 주호진은 차무희에게 신지선과 이야기를 하고 잘 정리하겠다는 말을 해줍니다. 기분이 좋아진 차무희. 그런데요, 곧바로 무희가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들려오는 신지선 PD의 파혼 소식. 사실 사람들은 그녀의 파혼 사실을 몰랐어요. 무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소식을 듣고 불안이 극에 달한 무희는 신지선과 얘기를 하고 감정을 정리하겠다는 주호진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신지선에 대한 문제로 무희의 불안감은 폭발합니다. 도라미가 속삭여요. 도망가. 무희는 결국 당신은 나 안 좋아하잖아 라면서 주호진에게 마음에 없는 말을 쏟아내고 그 말로 인해서 호진은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자신도 차무희를 좋아했단 말을 하고 가버립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고 절망하는 무희. 그렇게 그들은 헤어지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요. 2주 후 차무희는 음악회에 초청을 받아 참여하게 되고 그곳에서 통역하는 주호진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호진은 차무희가 음악회에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그 자리를 피해요. 하지만 무희는 다시 재도전을 하죠. 무희와 호진의 사이를 눈치챘던 김영환 작가가 무희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건데요. 김 작가 덕에 둘은 다시 좋은 감정으로 만나보려고 하는데 이때 또 기사 하나가 터져요. 바로 차무희의 큰아버지 이야기. 무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큰아버지 부부에게 입양이 돼서 그 집 자식으로 자랐어요. 온갖 눈칫밥을 먹으면서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인연을 끊고 나왔는데 기자들은 큰아버지 부부가 차무희의 부모님인 줄 알고 찾아간 거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큰아버지 부부가 무희를 찾아오면서 무희는 다시 주호진을 밀어냅니다. 기자들이 주호진과의 관계를 알아낼까봐 겁이 나서였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 서사지만 이후 이유가 나오긴 합니다. 바로 자신의 치부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호진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치부를 알게 되면 호진이 자신을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차무희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는지 이제 도라미가 차무희의 몸을 지배해버립니다. 차무희는 자신이 피하고 싶을 땐 이제 숨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도라미가 대신 나오는 거죠. 그렇게 도라미는 주호진에게 찾아가요. 하지만 주호진은 차무희가 장난치는 것이라고 믿죠. 도라미는 주호진에게 차무희와 헤어지라는 말을 하고 주호진은 더 이상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도라미는 그제서야 주호진 곁을 떠나죠.
그리곤 이탈리아로 떠나는데 이상함을 느낀 주호진 역시 차무이를 쫓아 이탈리아로 갑니다. 차무이를 장악한 도라미를 본 호진은 차무이가 사라지고 도라미가 나온 것을 눈치채고 따라다니면서 그녀가 충동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막습니다. 모이가 걱정되었던 호진은 모이가 행복해지면 너는 사라지냐고 묻습니다. 문제는 이 행복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도라미는 무희가 상처받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야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어요. 언젠간 상처받을 관계, 그것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의미였던 거죠. 호진에게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며 저 종이 울릴 때 커피를 마시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커피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하는 도라미, 네가 부디 행복해지길 바래. 그렇게 다시 차무이로 돌아오는데 그곳에 히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곤 울리는 종소리,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주호진. 알고 보니까 도라미가 히로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였어요. 이쪽으로 오라고요. 그렇게 한달음에 달려온 히로. 히로는 정말 무희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히로와의 이탈리아에서의 촬영은 다시 시작되고 밤마다 나타나는 도라미 때문에 이는 그녀의 곁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무이는 도라미가 되어 한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차무이는 갤러리에서 오로라 사진을 보다가 과거 호진과의 추억이 떠올라 눈물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때 도라미의 인격이 나타나요. 도라미는 호진을 찾아가 부탁인지 경고인지 모를 말들을 해요. 차무이는 주호진을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싶어하고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죠. 엄마가 아빠를 죽였고 자신도 죽이려 했다는 기억.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이 버림받을까봐 그 아이는 그날의 기억을 못하는 척 하는 거라고요. 미움을 받을까봐 두렵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겁이 나고 그래서 먼저 변덕을 부리고 밀어내고 도망쳐온 사람. 그 이야기를 들은 주호진은 아무 말 없이 도라미를 안아줍니다. 주호진은 정말 다정하구나. 그렇게 다정한 마음으로 이해를 떠나 내가 사라질 수 있게.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죠. 사랑해주세요 주호진 씨. 내가 당신을 사랑하듯. 안녕.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두 문장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건 뒤에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꿈속에서 도라미는 차무이에게 행복해지라며 인사를 하죠. 그렇게 깨어난 차무이, 도라미는 정말 사라졌을까요? 깨어난 차무이는 우연히 주호진에게 여친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사실 그건 도라미였는데도 기억을 못하니 주호진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결국 마지막 촬영 날이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헤어지게 되는 이 둘. 사람들과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무희의 모습을 보며 도라미가 했던 말을 떠올리는 호진. 절대 기억하지 말아야 할 과거도 당신과의 추억도 나와 함께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차무이를 보내줘. 도라미를 사라지게 할 목적으로 주호진은 떠날까요? 주호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차무이. 불을 끄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꺼냅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마웠고, 그래서 마지막이라서 더 슬프다고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주호진이 무희의 팔을 붙잡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휘저어 놓지? 무희는 애써 밀어내요. 만나는 사람 있다면서요. 하지만 주호진은 여자친구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은 채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절대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건 그건 망상이라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행복해지라는 말을 전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촬영 날 히로 또한 진심을 전하는데요. 저는 진심으로 차무이라는 사람이 좋습니다. 당황한 무희는 통역사에게 묻죠. 제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통역사님? 주호진의 진심을 묻는 질문 같았어요. 그러나 주호진은 끝내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실망한 차무이, 그녀는 히로에게 형식적으로 대답을 해요. 오케이, 땡큐, me too. 그렇게 촬영은 끝납니다. 이후 무희는 히로 매니저의 말을 듣게 되는데요. 주호진 씨와 함께 있었던 여자가 신었던 신발을 보고 차무이 씨가 그와 함께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전합니다. 때마침 또 하나의 영상이 휴대폰으로 도착하는데요. 이 영상은 PD 중 한 명이 보낸 건데 마지막 촬영 날 주호진이 울고 있던 영상이었어요. 그걸 본 무희는 다시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그런데 어릴 적 집에 와 있어요. 그때 들려오는 도라미의 목소리. 사랑받을 수 없는 아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을 모두 버린 수밖에 없어. 기억들을 모두 이 방에 두고 문을 닫아버려. 그리고 여기서 나가서 행복해져 봐.
그 말은 곧 주호진에 대한 기억까지 모두 두고 가란 뜻이었죠. 도망치라는 말이에요. 무희는 잠시 고민합니다. 그 순간 무희는 도라미인 채로 호진과 함께했던 지난 일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주호진에게 연락을 하죠. 무희에게 연락을 받고 달려가는 호진. 무희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 다 알아버려서 무서웠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떨어질 바닥이 더 깊어질까봐.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좋아져 버렸어요. 나 어떻게 해요? 주호진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린 어차피 헤어질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헤어짐을 걱정하는 그녀에게 우리는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 지금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죠.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 최악의 경우를 미리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차무희 역시 그런 성격이고요. 그래서 전 남친에게도 우리는 곧 헤어질 거야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계속 해왔던 거고요. 주호진은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말 대신 어차피 헤어질 건데 왜 지금 걱정을 하냐 이런 방식으로 그녀의 불안도를 낮춰주는 거죠. 이렇게 해피엔딩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이 한국에서 한 사건이 터집니다. 차무희의 불륜여설. 일본에서 찍은 주호진의 사진이 어느새 전남친인 사진이라고 떠돌게 되고요. 알고 보니까 전남친 라멘 사업이 잘 돼서 한국에 소문이 났는데 네티즌들이 과거 차무희와 전남친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발견해내게 되고 전남친의 그 현재 부인의 임신 시기와 차무희와 만나는 시간이 겹친다면서 차무희를 불륜녀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차무희는 지인일 뿐이라며 일부러 라멘집에 찾아가서 아주 나쁜 놈하고 그의 부인과 함께 그냥 사진도 찍어줘요. 그렇게 불륜설을 겨우겨우 잠재웠는데 그런데 이 뻔뻔한 남친은 이후 차무희를 찾아옵니다. 자신의 라멘 사업을 도와달라고요. 태어난 아들이 비록 자신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 아이의 심장이 좋지 않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도와달라고 말해요. 때려 죽일 놈이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말하잖아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차무희는 결국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전남친이 차무희를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한마디를 하는데 사랑이 깨진 미래에 살던 무희야. 지금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는 그 마음을 현재에 두고 살아봐. 얘는 과거에 남자친구에게 헤어질 것에 대한 걱정을 늘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차무희를 또 불안하게 만듭니다. 전남친의 신상을 이렇게 털다니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면서 차무희에게 유명해지면 견뎌야 할 일이라고 말해요. 차무희는 그 말을 듣고 주호진을 걱정하게 됩니다. 주호진의 신상이 또 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헤어지게 될까라는 불안도가 또 생기게 돼요. 하지만 호진은 어차피 우리 나중에 헤어질 건데 왜 지금 이걸 걱정하냐며 지금은 그걸로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안심시켜줍니다. 한편 무희의 큰아버지는 주호진을 직접 찾아와요. 그리고 차무희 부모님에 대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내 동생은 그 여자랑 결혼한 적도 없어요. 아이를 빈미로 발목을 잡으려 했고 그게 뜻대로 안 되자 모든 걸 망치려고 큰 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주호진은 말하죠.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큰아버지는 호진에게 어떤 사진을 건네주는데 호진은 그 사진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 무희와 똑같이 생긴 무희의 엄마가 있었던 겁니다. 차무희 역시 큰어머니와 마주칩니다. 형편 좀 나아졌다고 어울리지도 않는 걸 가지려고 하지 마라. 주호진과 헤어지라는 듯 말을 합니다. 하지만 무희는 물러서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말했어요, 그 사람한테. 사실을 알고 있으면 날 내쫓을까봐 말을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무희의 과거가 드러납니다. 무희의 엄마는 아이의 생일 케이크에 독을 넣었고 아버지를 죽인 뒤 무희에게도 먹이려고 했던 거죠. 무희는 그것을 피하려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큰아버지 부부는 그 여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무희를 미워했습니다. 큰어머니는 무희가 사실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고 그럼 네 엄마도 기억하겠구나. 하긴 매일 거울을 보면 네 엄마를 잊을 수가 없었겠지. 그 말에 무언가를 깨닫게 된 무희.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이 엄마와 똑같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실 무희를 괴롭혀온 건 도라미가 아니라 그녀의 엄마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무희는 충격으로 쓰러지고 사흘 만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부모님은 죽은 게 아니라 두 분 다 살아계셨습니다. 무희가 아버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막내 삼촌이었고 둘째 작은아버지가 자신의 친아버지였고요. 어릴 때 아버지를 거의 보지 못했던 무희는 자신의 생일날 온 사람이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
그렇게 막내 삼촌은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구조가 된 뒤에 행방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기억을 못하니까 아빠 쪽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두 덮어버린 거였어요. 그럼에도 무희는 큰아버지 부부에게 엄마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직접 봐야 망상 속에서 보이는 도라미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서죠. 그렇게 차무이는 엄마를 만나러 떠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겨울이 된 어느 날 호진에게 한 통의 문자가 옵니다. 자기야, 별 보러 갈래? 오랜 기다림 끝에 상처를 치유하고 나타난 차무이. 그리고 그녀를 기다린 주호진. 그들은 다시 만나면서 해피엔딩으로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도라미는 왜 나타났을까? 차무이는 도라미가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인해 분리된 보호 인격이 등장한 상태예요. 차무이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은 사랑을 받을 것 같을 때, 진짜 마음을 들킬 것 같을 때, 이번엔 버려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길 때, 그 순간마다 도라미는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무희의 머릿속에는 어릴 때부터 이 공식이 박혀 있거든요. 사랑하면 기대하게 되고 결국 버려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무희는 아예 그 과정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이 시작되려고 할 때마다 불안을 느끼고 도라미가 나타나는 거죠. 사실 차무이가 무명일 때는 이런 증상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인기를 얻었을 때 행복을 느꼈죠. 그리고 도라미가 나타났습니다. 넌 대중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만들어낸 인격이죠. 불안이 사라지자 도라미도 함께 사라지고 도망칠 필요가 없어지자 그 인격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트라우마를 가진 차무이가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주호진을 만나서 치유가 되는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힘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정반대되는 두 문장이 있었죠. 주호진은 정말 다정하구나. 그렇게 다정한 마음으로 이해를 떠나 내가 사라질 수 있게.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는 도라미. 사랑해주세요 주호진 씨. 내가 당신을 사랑하듯이. 안녕. 이건 어떤 뜻일까요?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무이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가 굉장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본심과 다르게 말을 하는 성향을 가졌죠. 도라미가 저렇게 말을 해도 속마음에 차무이는 사랑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출한 부분이 소름 돋게 좋았어요. 이 드라마는 논리적으로 완벽한 작품은 아닙니다. 설정이 과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고개가 갸웃해지는 장면도 있어요. 아마 이 드라마는 치밀한 서사를 기대하신 분들께는 조금은 실망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보게 되는 이유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배경, 조명, 프레임 하나하나가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순간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배우들의 연기와 그 얼굴 합 그리고 그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그 표정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드라마가 말하려는 건 완벽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랑받을까봐 두려워서 먼저 도망치던 사람, 행복해질 것 같아서 오히려 불안해지던 사람의 이야기죠. 그런 사람에게 끝까지 다정하게 안정감을 주는 한 사람의 존재. 그래서 이 드라마는 연애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상처받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보면 또 와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한 번쯤은 겪어봤을 감정들과 상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마음에 걸리는 장면들이 하나쯤은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장 미혼 캐릭터인 전 남친이 해주는 말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사랑이 깨진 미래에 살던 무희야, 지금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는 마음을 현재에 두고 살아봐.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좋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